비트코인이란 분산 컴퓨팅 기술 기반의 데이터 위변조 방지 기술입니다. P2P 방식을 기반으로 하여 소규모 데이터들이 체인 형태로 무수히 연결되어 형성된 블록이라는 분산 데이터 저장 환경에 관리 대상 데이터를 저장함으로써 누구도 임의로 수정을 할 수가 없고요. 누구나 변경의 결과를 열람할 수 있게끔 만드는 기술입니다. 네. P2P는 많이 들어보셨죠? 예, 개인 대 개인. 네네네, 맞아요. 블록에는 해당 블록이 발견되기 이전에 사용자들에게 전파되었던 모든 거래 내역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것은 P2P 방식으로 모든 사용자에게 똑같이 전송되므로 거래 내역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누락시킬 수가 없는 거죠. 기존에 전자화폐로 거래할 때 중앙 서버에 거래 기록을 보관하는 것과는 달리 블록체인은 모든 사용자에게 거래 기록을 보여주며 서로 비교의 위조를 막습니다. 이 때문에 블록체인은요, 공공거래 장부 또는 분산 거래 장부로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술이거든요. 네. 네, 그죠? 아까 잘 설명해 주셨는데 네. 데이터를 블록이라는 곳에 저장을 해요. 네. 근데 그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아주 개인들이 참여할 수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용량도 적었고 한 명이 이걸 노드라고 하거든요. 이게 블록체인에 데이터를 기록해주거나 검증해주는 역할의 사람 노드라고 합니다. 노드가 되려면 기존의 데이터를 한 300기가 정도 다운로드를 받아야 돼요. 300기가요? 점점 늘어나겠죠. 예. 네. 전문화된 기관 이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개인도 사실은 300기가 정도 받고 이런 노력이 있으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노드로서. 먼저 첫 번째로요, 가상화폐가 있겠죠. 네, 가상화폐 하면 비트코인 제일 먼저 떠오르죠. 네, 2008년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세계 최초의 가상통화입니다. 그리고 또 이더리움이 있죠. 네,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계약 내용까지도 기록 저장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온라인 투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말이죠, 위변조와 조작이 불가능한 블록체인의 기술을 활용해서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개발하고 적용하려는 시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요, 공급망 관리 및 커머스입니다. 기업들이 말이죠, 이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공급망을 관리하고 그리고 또 상품이 공급되는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네 번째로 바로 게임 분야입니다. 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게임과 화폐의 기능을 동시에 활용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블록체인은 사실 비효율적인 기술이에요. 중개자를 제거를 해주는 대신 그런 중개자가 제공해주는 편리함 있잖아요. 이것도 같이 포기해야 되는 거죠. 데이터 위변조를 막아주는 대신 또 포기해야 되는 게 있어요. 어떤 이 거예요? 데이터가 만약에 다 공개된다는. 나눠서 모든 사람이 다 기록을 하잖아요. 당연히 한 곳에서 하는 것보다는 어떤 속도도 느려질 수밖에 아무래도. 없고 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죠. 네, 이제 메타버스나 디지털 공간에서 우리가 지불 결제 수단이나 네. 그에 나오는 컨텐츠들 이런 것들, 그 디지털 데이터에 대한 신뢰를 주는 거니까 네.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데 블록체인이 많이 활용되고 있고 앞으로 이 영역이 굉장히 많이 그 확산이 될 영역으로 퍼블릭 블록체인. 프라이빗 블록체인 뭐 이런 얘기들 조사하시면서 봤을 것 같아요.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겁니다. 네. 이거를 누구나 참여해서 할 수 있어요. 아까 누구나 해서 저는 안 해봤는데요 라고 하셨지만 안 해보신 거고 못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할 수 있는 프로토콜 규약들이 있어요. 그것만 맞추면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다. 이게 퍼블릭 블록체인이고요.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네. 보통 공공기관에서 많이 써요. 공공기관 그리고 뭐 그 은행들 그런 데이터를 쓰고 검증하는 역할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돼요. 말 그대로 프라이빗.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의료 기록 같은 거 그렇지. 네. 누구나 다 참여해서 그 기록들을 다 확인하고 보면 안 되잖아요. 조금 더 신뢰가 가는 기관들한테만 네. 그런 데이터를 검증하고 쓸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죠. 폐쇄적으로. 보상이 있어요. 보상? 오. 어떤? 그래야 참여를 하니까. 예. 좀 주나요? 그게 보상으로 주는 게 암호화폐입니다. 그렇게 연결되는구나. 비트코인이 그렇게 주는 거예요. 아, 그래요?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데이터를 쓰고 검증. 이게 맞는 데이터다. 이 역할을 누군가가 할 텐데요. 참여한 이 사람들한테 기여한 만큼 비트코인이 자체적으로 발행이 돼서 계속 보상을 주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유지가 되는 거예요. 투표는 네. 블록체인이 활용되기에 너무 좋은 하나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연구도 굉장히 많이 됐어요. 특히나 선거에 활용되는 거. 맞아요. 근데 아직은 네. 국가 단위 선거에서 블록체인이 유의미하게 활용된 경우는 아직은 크게 없어요. 이거 인증하는 단계 좀 이른 거죠. 이 지갑 주소가 내 거라는 어떤 증명, 이 신원. 이것도 현재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비앱이라고 표현하죠. 어플리케이션인데 탈중앙화된 어플리케이션. 여기서는 이제 보팅이라고 그래서 투표가 있어요. 각종 의사결정들을 하는데 토큰들을 활용하는 거예요. 블록체인 기반에. 네. 이런 곳에서는 이 투표가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국가 단위 선거에서는 아직 활용이 아직 많이 안 되고 있으나 네네. 일반 서비스에서 어떤 투표 기능으로는 너무 잘 작동하고 있다. 첫 번째 가장 파괴적인 분야는 그 디지털 자산 영역이에요. 아까 이제 가상화폐로도 잠깐 표현해줬는데 네네. 현재 은행, 금융, 현재 어떤 주식, 신뢰를 굉장히 많이 요구하는 영역들이잖아요. 네. 금융, 그다음 주식 이런 부분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굉장히 빠르게 효과적으로 전환이 될 것 같고 음악 시장. 음악. 네. 음악도 보면 그렇지. 이 중간 단계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럼요. 네. 어떤 창작자들한테 어떤 수익이 돌아가는 게 낮아요. 이 단계가 많아서 이런 맞아, 것들이 맞아.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좀 적용이 되면 어떤 저작권을 NFT화를 해서 어떤 수익에 대한 분배, 저작권 인증 이런 단계들이 한 큐에 쫙 해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진 영역 중에 하나예요.